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쉐입머지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쉐입머지라는 건 뭐냐면, 자, 플레인을 먼저 하나 이렇게 깔고, 이 플레인에다가 라인으로 어떤 밑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런 밑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라인 모양으로 이 외곽에나 구멍을 뚫거나 면에서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이 외곽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쉐입머지를 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라인은 지금 속이 텅 폈죠. 이 상태에서 쉐입머지를 누르면 안 됩니다. 이 면을 잡고 쉐입머지를 눌러야 돼요. 면을 잡고 쉐입머지를 누른 다음에 픽 쉐입 누르고 라인을 클릭을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새겨져요, 라인이. 자, 얘를 에디트 폴리로 한번 넘겨 봅시다. 에디트 폴리로 넘겨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숫자 4번을 눌러서 여기 폴리곤, 셀렉션에 폴리곤을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컨트롤 I를 누르면 반전 선택이에요. 그래서 안쪽을 지우거나 바깥쪽을 지워서 면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쉐입머지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녀석이고, 자, 메셔 뭐 이런 것들 다 했고, 프로블린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블린, 또 많이 쓰는 게 프로블린.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할 때도 부울연선이라고 해서 많이 썼을 건데, 자,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200에 200짜리.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지오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겹쳐 놓고 볼게요. 얘 면의 개수는 좀 줄여 주겠습니다. 지오스피어 면의 개수는. 자, 여기서 세그먼트, 지오스피어 옵션에서 세그먼트를 줄여주면 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겹쳐 있게 되겠죠. 자, 부울연선은 두 가지 이상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으로 빼주고 합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해줄게요. 그 맥스의 이전 버전에서는 불린에서 1대1로만 됐어요. 두 가지 오브젝트 이상을 불린을 못 했었어요. 부울을. 무슨 얘기냐면, 애드 오퍼랜드에서, 자, 지오스피어에 박스를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추가로 뭘 애드를 못 했었어요. 여기까지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추가로 막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좀 성격을 좀 보기 위해서 얘를 여러 개를 복사를 해 놓을게요. 한 5개 정도 복사를 해 놓을게요. 얘는 프로블린을 할 거니까 요 위쪽으로 6개 정도 복사를 해 놓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쪽으로는 부울연선 할 거예요. 사실 2020 버전에서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프로블린이랑 불린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프로블린이라는 녀석이랑 불린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얘네는 사실상 같은 애들인데 왜 따로 있냐면,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쉬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데스크사가 맥스를 개발한 회사가 아니에요. 맥스를 개발한 회사는 오토데스크사에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인수합병이 됐는데, 그 개발한 회사의 사장놈이, 항상 사장놈이 문제죠. 사장놈이 인수합병하면서 직원들한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보너스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먹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회사를 다 나가게 됩니다. 오토데스크사로 안 들어가고. 자, 그렇게 되면서 그 맥스에 에러가 나는 부분들을 디버깅할 프로그래머들이 없는 거예요.
짠 사람만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램, 굉장히 방대한 언어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거를 그냥 원래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뭐가 어떻게 에러가 나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울 연산이 굉장히 에러가 잘 났어요. 지금 여러분 아마 스케치업 써보면 알 건데, 여러분들도 스케치업 쓰다 보면 부울 연산 별것도 아닌 거예요. 갑자기 막 튕기고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서 인수하는 시점에서 프로블린을 그 유저들이 만들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개 연산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부울 연산 이게 맥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게 1대1로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박스에서 구를 여러 개를 빼야 되는 상황이 돼요. 박스에서 구를 구 모양으로 이렇게 파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개를 해야 되면 부울 연산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연속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부울 연산을 한 번 했다 그래서 연산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연산을 하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연산한 거 두 번째 또 부울을 적용해서 연산을 하면 제곱이 돼요. 연산량이 제곱이 되고, 또 세 번 하면 세제곱이 돼요. 네 번 하면 네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몇 번 적용을 하면 컴퓨터가 안 좋은 경우엔 그냥 쉽게 뻗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저 프로블린이에요. 근데 2020에서는 그거를 좀 개선을 해서 프로블린처럼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작업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부울 연산 유니온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아이콘에서도 보이다시피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유니온을 누르고 애드 오퍼랜드에서 지오스피어를 누르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렇게 합쳐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변경을 할 수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지오스피어 얘를 선택하고 인터섹트를 누르면 교집합이에요. 구와 박스가 겹쳐진 부분만 이렇게 남죠. 서브스트랙트는 얘를 빼준 거예요, 구를. 자, 여기서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애드 오퍼랜드 해가지고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를. 자, 이렇게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얘는 연산이 제곱으로 안 늘어나서 에러가 안 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머지. 자, 머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머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합인데, 그 유니온이랑은 좀 달라요.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불린 넣고, 자, 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애드 오퍼랜드에서 구를 눌러주면 이렇게 합쳐지는데, 얘는 그 안쪽에 구의 면이 살아있고 박스의 면도 살아있으면서 얘가 합쳐진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쪽에 박스의 면도 살아있고 구의 면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조인이 된 상태로 이렇게 살아있어요. 머지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쓰셔야 돼요, 부울 연산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프로블린 줄을. 부울 연산에서 어태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에디트 폴리에서 어태치 하는 거랑 같아요. 얘는 머지랑은 좀 다르죠. 박스의 안쪽 면과 이 구의 면이 다 살아있는데, 구의 박스 안쪽 면이 다 살아있는데, 구와 박스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에디트 폴리로 얘를 넘기고 그 5번
이 엘리멘트를 눌러서 이렇게 잡아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에디트 폴리에서 어태치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에디트 폴리에서 어태치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인서트라는 게 있죠. 인서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또 해보면 되겠죠. 자, 인서트라는 건 이렇게 해봤더니 자, 박스의 면은 날아가고 구의 면은 남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에디트 폴리로 넘겨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이건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했던 그 방법이에요. 옛날에 동영상도 없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서트는 서로 겹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스에서만 날려주면서 구의 면을 박스에다가 이렇게 채워주고 구는 구대로 유지하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고, 얘는 장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 불린에도 오퍼랜드라는 게 있어요. 오퍼랜드를 누르고 이 지오스피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무브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수 있고, 심지어 여기 밑에 지오스피어라는 게 뜨죠. 여기에서 얘 크기라든지 옵션을 또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프로블린을 한번 해봅시다. 프로블린은 어떤 녀석인지. 자, 프로블린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옵션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자, 머지, 어태치, 인서트, 인터섹션, 유니온까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아까 그 앞에 불린이랑. 근데 2020에서는 지금 불린하고 프로블린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린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전 버전 뭐 2016 이런 경우에는 프로블린에만 요런 게 있어요. 2016을 못 보여드려서 대단히 송구하지만 요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Extract Selected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Extract Selected가 불린에도 있나 한번 봅시다. 없네요. 네. 얘는 없어요. 자, 프로블린의 Extract Selected라는 이 옵션은 뭐냐면, 프로블린 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 서브트랙션 하고 스타트 피킹해서 얘를 찍어주면 이렇게 구가 빠지죠. 자, 프로블린은 에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에 있는 면, 그러니까 평면 부분에는 그 엣지를 다 없애줘 버려요.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오브젝트를 분리를 해줄 때는 이게 더 안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프로블린을 많이 써요. 자, 리무브가 아니라 카피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이 구를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근데 이 구는 이미 여기 들어가서 없죠. 자,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뭐 유니온, 인터섹션, 서브트랙션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하고 체인지 오퍼레이션 하면은 얘가 유니온으로 바뀌어요. 일단 서브트랙션으로 체인지 오퍼레이션 해놓고, 자, 여기 이렇게 서브트랙션 된 상태에서 이 구를 다시 불러와서 이쪽에다가 또 놓고 프로블린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Extract Selected 카피 상태에서, 카피에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Extract Selected를 누르면 이렇게 구가 생겨요. 구가 이렇게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스타트 피킹 끄고 이 구를 원하는 오퍼랜드도 꺼야겠죠. 이 구를 원하는 데다 놓고 다시 스타트 피킹해서 얘를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스타트 피킹 한 다음에 얘를 눌러서 이렇게 놓고 스타트 피킹 해제하고 오퍼랜드에서 자, 이 두 번째 구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분리는 이런 기능이에요. 우리가 아마 계단 만들 때 정확하게 하려면 분리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분리를 여기서 써야 돼요. 계단을 만들 때 정확한 사선에다가 위치를 맞추려면 분리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링을 다 높이까지 해놓고. 그거는 그때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줬었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분리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터레인. 터레인도 플러그인을 많이 쓰긴 하는데, 자, 터레인이라는 거는 라인이 필요해요. 라인.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렉탱글 하나, 그 다음에 엔곤 하나 그리고, 엔곤은 다각형이죠. 그리고 다시 안쪽에 렉탱글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높이를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자, 터레인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각각 선들을 등고선 삼아서 각각의 선들을 등고선 삼아서 각각의 선들을 등고선 삼아서 지형을 만들어 주거나 할 때 쓰는 겁니다. 2020에서는 터레인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버전에서는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물론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에디트 폴리로 넘겨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제법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엔곤하고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터레인이라는 건 등고선 라인을 등고선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로프트란 부분입니다. 로프트가 의외로 많이 쓰여요. 로프트라는 건 뭐냐면 패스와 쉐입을 써서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어떤 면을 만드는 거예요. 자, 패스라는 거는 지나가는 물체가 아닌 물체래. 자, 쉐입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패스는 그 단면이 지나가면서 면을 형성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런 렉탱글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여기서 사각형을 잡고 로프트 누른 다음에 get shape이라는 걸 눌러서 얘를 찍어주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좀 움직여 볼게요. 점을 잡아서. 자, 아무래도 기즈모 때문에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점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기즈모가 이렇게 변형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기즈모가 왜 중요하냐면 로프트 되는
이 라인을 따라서 로프트 되는 그 기준이 그 피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벗의 에펙트 피벗 올리라는 걸 눌러보면 얘가 피벗이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당겨서 스냅을 3차원으로 바꿔서 얘를 이렇게 당겨서 요 끝에다 갖다 붙여주고 보면 피벗을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는구나, 로프트에서. 자, 라인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라인을 가지고 1번 점을 이걸로 메이크 퍼스트로 한번 바꿔주면 면이 다시 뒤집혔죠. 자, 이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 면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한테 두께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두께 주는 방법은 여기서 쉘 주면은 두께가 생기죠. 사라졌어.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죠. 그 외에도 로프트는 굉장히 활용 방법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만약에 이게 서클이었다면은, 패스가 서클이었다면은 와인잔 같은 거를 만들기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로프트 준 다음에 이 녀석을 쉐입으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원이 이제 이 단면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쉐를 주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요런 것도 가능해요. 라인과 라인끼리도 도형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라인을 그렸어요. 두 개의 이 라인을 컴파운드 오브젝트로 해서 로프트 눌러서 get 쉐입을 눌러서 얘를 찍으면 당연히 얘가 패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꼬인 부분은 점을 움직여서 푸시면 됩니다. 얘의 장점은 일단 얘 메이크 퍼스트 바꿔야겠다. 메이크 퍼스트로 첫 번째 점을 바꿔주면 자, 일단 얘가 이렇게 보이면 얘를 점을 잡아서 움직이면서 이걸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꼬였는지 보이기 때문에. 쉘을 좀 줘야 잘 보일 것 같네. 쉘 주고. 왜냐면 어디가 어떻게 꼬였는지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곡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자, 그런데 얘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와인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로켓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씁니다. 자, 드라이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프트를 이용을 해서. 자,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먼저 라인에서 직선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직선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클이 하나가 필요해요. 서클 하나. 그 다음에 스타 하나. 자, 이거는 요 스타는 십자 드라이브를 만들 거니까 포인트를 4개로 하고 레디우스 2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얘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손잡이 부분을 만들 거예요. 손잡이 부분을 만들 거니까 얘는 레디우스를 한 요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16 뭐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필렛을 2mm 너무 적나? 10mm 10mm 이렇게 줄게요. 너무 적는데? 20 20. 자, 이걸 이제 손잡이로 만들 거고, 요거는 이제 십자 드라이버 앞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드라이버를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